네, 그럼 정치권 소식 김진호 기자와 함께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보류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일단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나 속내를 보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당장 국정협체의 주요 축이 정부의 대표인 한권한 대행이고 또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국회 추천 몫의 현재 재판관 임명도 한권한 대행이 해줘야 합니다. 네. 여기다가 내란죄 피의자 신분인 한권한 대행의 지위를 보자면 민주당이 탄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고리로 특검법 등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어제 한권한 대행과 통화를 한 사실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국정에 임해달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 정국을 주도하는데 한권한 대행의 도움, 적어도 반대는 없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예산안과 관련된 입장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 감액안은 이른바 민주당표 예산 역시 반영시키지를 못했던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감액안은 사실 지렛대 역할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그런 전략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부 여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이런 협상력이 좀 더 커져버렸습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이것을 증액시키겠다는 구상 역시 오늘 기자회견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좀 보죠. 예. 한동훈 대표가 내일 오전에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죠.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예, 거취 표명으로 현재까지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취재 기자들이 한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낼지 하루 종일 취재를 했습니다만 네. 끝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사퇴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형국입니다. 이미 친한계를 비롯해서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사퇴를 해서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 거는 정해진 수순이고요. 이때 한 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당내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라는 곳에서 추인을 해야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한 대표가 그동안 보여줘 왔던 정치적 명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내일 기자회견에서 아마도 한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탄핵안이 가결될 때 예. 국민의힘에서 많게 보면 23표에 달하는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예. 탄핵에 찬성하는 표도 있었지만 기권하거나 무효가 된 표도 있었는데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이번 표결에서는 무효표가 8명, 기권이 3명이었습니다. 투표 용지에는 가 또는 불, 이거를 한글이나 한자로 적어야 유효표로 인정이 되는데 네. 하지만 무효표 중에서 투표용지 안에다가 가, 불을 한꺼에 적어버리거나 네. 큰 점을 이렇게 그려 넣는다는 식의 그런 식의 투표용지가 여러 표 발견이 된 건데요. 그런 네. 표들이 무효표 또는 기권표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 여론과 지지층의 이 반발 사이에서 고심을 했던 일부 의원들이 차마 찬성표를 던지지는 못하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